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의 마지막 날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흑인 청년의 죽음을 계기로 소요 사태가 발생한 볼티모어시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한인업소들은 폐허로 변했고요. 거리엔 대낮에도 주방위군과 경찰이 배치돼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볼티모어 현장 이주환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볼티모어시에서 10년 넘게 주류 판매점을 운영해온 박영민 씨는 그날 밤의 악몽을 잊을 수 없습니다. 시위 뉴스를 보고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지만 문을 부수고 들어온 폭도들의 약탈은 밤새 계속됐습니다. 박 씨는 폭도들에게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이걸 감으면 안에서 아프고 아직 피가 나 그래요. 또 다른 주류 판매점은 방화의 표적이 됐습니다. 약탈에서부터 방화까지 불과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 미용용품 상점에선 하룻밤새 약탈로 60만 달러, 우리 돈 6억여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망연자실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안 서서. 협회에 접수되어 있는 피해 업소만 42군데가 불타고 완전히 약탈을 당하고 대낮에도 거리 곳곳에는 무장한 주 방위군과 경찰이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는 한국계 주지사 부인이 직접 나서 피해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잠 못 자고 제가 아침에 7시 몇 분에 전화했어요. 제가 first I watched the TV, I saw a liquor store is burning. That's Korean liquor store.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소요 사태로 큰 충격에 빠진 한인 업주들은 이번 주말에 예고된 대규모 시위에 또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볼티모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LA 일원에서 노래방과 주점 등을 운영하는 한인업주들의 경찰 과잉 단속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티켓 남발과 고압적인 태도로 한인업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하고 있다 하는 것인데요. 공동 대응까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타운 유흥업주들을 대상으로 열린 커뮤니티 교육. 신임 올림픽 경찰서장 부임 이래 첫 미팅이었지만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최근 타운 내 노래방과 주점 등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단속이 계속되면서 업주들의 불만은 고조돼 있는 상황. 경찰의 고압적인 단속이 타운 업소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벽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다. 벽에 카운터 쪽 벽에 붙어 있어서 그 벽에 왜 붙어 있냐? 움직이지 말고. 오늘은 완전히 애완경처럼 많이 신분증을 안 갖다 그거 수석하고 감옥 가야 된다고. 감옥 가야 된다. 입 닥치고 서 있어라. 입을 다 횡포야 횡포. 일부 업주들은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의 이른바 도우미에 대한 단속마저도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도우미를 직접 고용하지 않으며 손님이 직접 부르는 걸 막을 수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심지어 최근 노래방을 찾은 한인 부부는 단속에 나선 경찰에게 손님과 도우미로 오인받아 조사를 받는 등 굴욕을 겪는 일도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러한 업주들의 항의에 대해 무차별적인 단속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이와 관련한 증언 또는 제보, 신고가 있을 때에만 조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Allow me to drink there till 7 o'clock in the morning. I don't remember what happened, but I woke up in the parking lot and my panties were down and I had been violated. I can guarantee you that in the next week or two, there's going to be an undercover operation at that location. 특히 무면허 또는 영업시간 외 주류 판매의 경우 타 업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우미 역시 에스코트 면허가 없으면 불법이며 도우미를 고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업장 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팔라졸로 경찰서장은 한인 업주들과 대화의 창을 계속 열어두겠다며 어느 정도 의견 수용 의지를 보였지만 업주들은 이번 관련 교육 미팅 역시 더욱 강화될 단속에 대비하라는 사전 예고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나온 사람들조차도 왜 나오냐 물어보니까 안 나온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당할까 봐. 너들 교육받으라는데 교육받아 알았어. 이런 식으로 시켰습니다. 이날 참석한 한인업주들은 다음 주 중 자리를 마련해 경찰의 과잉 또는 강압적인 단속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단속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고압적인 경관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서에 정식으로 항의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워싱턴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칫하면 대형 총기 참사로 불거질 수 있었는데요. 한 교사의 용감한 행동이 학생들을 위험에서 구했습니다. 노송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주에 위치한 노스 서스턴 고등학교. 휴식 시간에 갑자기 두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한 학생이 학교 건물에서 이미 한 차례 총을 발사한 후 또 다른 한 발을 발사했을 때 한 남성이 몸을 날려 학생을 제압했습니다. 바로 이 학교의 교사였습니다. Came down the stairs, smoking a cigarette. My first thought was, you can't smoke on school grounds. I then saw the gun. I followed him. He then fired again, and that's when I was able to get him. 당시 총을 발사한 학생이 향하던 곳은 학생들이 자주 모이는 교내 광장. 휴식 시간에는 많은 수의 학생들이 광장에 모여 있어 미리 막지 못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I think I saw kids fleeing, and it kind of fired me up a little bit to do something, and I did it, and that's as simple as that. 교사는 총을 쏜 학생을 제압한 후 조용히 타이르기까지 했습니다. I had a conversation with him as I was laying on top of him, and I was trying to reassure him that, you know, he's going to get some help, and it's a situation that, you know,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and there are things that we can do to help you out. 교내에서 총기를 발사한 학생은 얼마 전 이 학교에 전학으로 온 학생으로 5가지 혐의의 중범죄로 기소됐습니다. 50만 달러의 보석금도 책정됐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총기는 학생 아버지 소유인 매그넘 357 구경인데 일반 총알보다 타격 피해가 큰 할로우 포인트 총탄이 장전돼 있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한인 사회에도 잘 알려진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군대 위안부 문제를 사과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며 아베 일본 총리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과거 식민 지배와 군대 위안부 문제 등을 적당히 넘어가려 했던 아베 총리에 대해 역풍도 거셉니다. 워싱턴 이강덕 특파원입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아베 총리의 의회 연설에 크게 실망했다며 공개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나경원 국회 외통위원장 등 한국 국회 대표단을 만난 노이스 위원장은 군대 위안부 문제를 사과하지 않은 것은 아베 총리의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I was disappointed with the Prime Minister's failure to address issues about history and issues about the plight of the comfort women as well. 별도 비판 성명도 발표한 노이스 위원장은 일본이 과거 침략 역사와 위안부 문제 등을 교과서에 수록하고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엥겔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와 이스라엘 의원 그리고 넹겔 의원 등도 잇따라 개별 성명이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아베 총리가 과거사를 제대로 사과하지 않은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고노다마를 계승하겠다고 밝힌 아베 총리의 언급을 중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아베 총리가 의회연설 전날에야 역대 총리들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언급을 포함시켰으며 이는 미국 정부의 노력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우리 측에 설명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사 사과 부분을 적당히 넘어가려던 아베 총리 시도에 거센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침략과 사죄 표현이 빠진 아베 총리의 미 의회 연설에 대해 일본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 언론에선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을 대하는 아베 총리의 태도가 너무나 이중적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도쿄 윤석구 특파원입니다. 아베 총리가 정치적 스승으로 여기는 외할아버지 기시 전 총리. 2차 대전 패전과 함께 A급 전범으로 체포됐다가 기사회생해 총리 자리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일본 언론은 사죄 표현이 빠진 아베 총리의 미의회 연설이 1957년 당시 기시 총리의 연설 기조를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면 논평을 통해 아베 총리 연설에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가 없었다며 미국만을 바라볼 뿐 아시아 국가들에는 냉담한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야당의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 오카다 대표는 연설에 담긴 역사인식이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비판하고 전후 70년 담화에 앞서 아베 총리의 분명한 의사를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유권 행사를 포함한 안보 관련 법안을 올 여름까지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데 대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戦後の安全保障政策を根底から覆すような、そういう内容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本当に説明する気があるのか。 주변 국가들의 우려를 외면한 채 미일 동맹을 앞세워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아베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윤석호입니다. 탈북자들이 북한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행사가 유엔에서 열렸습니다. 북한 대표부는 일방적으로 반대 성명을 낭독하는 등 행사를 방해해서 북한 인권단체와 현장에서 충돌했습니다. 박예스더 특파원입니다. 북한 실상에 대한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 가족들이 굶어 죽는 모습, 공개 처형 등을 지켜본 것은 잊혀지지 않는 고통입니다. Her last words was, "I only wish to have one steamed potatoes." 네, 제가 뭔가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을 하면서는 무조건 쏴 죽여서 그때 한 2만 명을 청살로 쏴서 죽인 거로 저는. 증언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북한 유엔 대표부에 의해 가로막혔습니다. 사회자의 제지에도 일방적으로 성명을 읽어내려가자 북한 인권단체들이 항의합니다. 저 말 같지 않은 거짓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저거. 북한 대표부가 자리를 뜨고 나서야 계속된 증언에 각국 대표부는 북한 정부를 변화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Council and well beyond. And we must not be satisfied with telling the stories, but we have to collectively continue to ramp up the pressure. 한미 북한 인권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서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 탈북자 북송 저지 등 다양한 주제의 북한 인권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사국들이 이 북한 인권 문제가 안보리에서 계속 다루어져서 그 모멘텀이 유지돼야 한다, 이런. 북한 인권을 국제사회에서 이슈화하기 위한 노력이 유엔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KBS 뉴스 박예스더입니다. 네팔 강진에 의한 피해가 어느 정도 컸는지 아직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요. 우주에서 내려다보는 위성 영상을 보면 그 규모를 추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위성 연구진이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선 건물 3채 중 1채꼴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웅장했던 문화재 건물이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진 피해 지역이 워낙 넓어 전체 피해 규모를 아직 가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 50cm까지 가려내는 인공위성에서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를 들여다봤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다라하르탑이 무너져 내려 흙더미만 남았고 궁전박물관의 지붕도 주저앉았습니다. 넓은 공터마다 임시 천막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지진 발생 전후를 비교하면 피해 규모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연구원의 분석 결과 카트만두 도심 1제곱킬로미터 안 건물 1000여 동 가운데 10%인 108개 동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부서진 건물까지 포함하면 전체 30%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의 아리랑 위성을 포함해 지구를 관측하는 위성 자료가 한데 모아져 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위성 자료를 활용하게 되면요, 접근이 곤란한 지역이라든지 또 게다가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서 피해 규모를 한눈에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위성 정보는 또 현지에 급하던 구호팀의 도로 상태와 병원, 헬기 착륙장의 위치를 알려줘 복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환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달러와 약세와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불안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74원 30전입니다.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칸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